안녕하세요. 주간보고 교육용TV 주간보고TV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정제 이 허가제 이후에 이제 설치 신고할 때 알아둬야 될 점 그거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급히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지자체 담당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이제 3코드 시작 기간은 아예 신청을 안 받는다 하네요. 신청을 안 받고 이제 허가 받는 게 뭐지? 이하고 똑같으니까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관인데 이제 이 코드로 거의 나올 것 같고요.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이제 날짜가 이제 심의 과정이 좀 길어요. 한 최소 30일이고요. 뭐 또 반려되면 한 60일까지도 갈 수 있고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기관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설립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많이 걸린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세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사하는 기간도 있죠. 공사 다 끝나야지 이제 승인이 나니까, 공사하는 기간하고 이렇게 이제 기관 설립 승인까지 꽤 한 몇 달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한 두세 달 만에 끝나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잘 아시고, 새 건축물 이런 데 들어가시면 조금 빠르시겠죠. 근데 이제 돈이 비싸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자기 이제 부동산을 매매해서 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기간 같은 거 자기들이 생각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자기 부지에 자기가 땅을 사서 그냥 센터를 설립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 여러모로 이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코드로 나오는 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게 맞고요. 그 내용도 좀 그렇게 비슷해요. 내용도 그렇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설립 기간은 조금 더 많이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방송도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인데 요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기관을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가겠습니다.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심사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설립하게 되면 기준표에 맞춰서 서류도 그렇게 제출해야 되고요. 근데 예전하고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는데 그 내용이 있나 없나 이제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사 기준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고. 예, 심사 기준표 요거를 이제 받아왔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새로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기준. 지금 요거는 아마 모니터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PC 모니터로. 지금 글자가 아마 이 전화기로 보시면 좀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요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스캔을 했어요. 스캔을 했는데 요거를 모니터로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글자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예. 위에서부터 일단 볼게요. 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 제공 이력 등, 대표자, 법인 또는 장교양 요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 규칙 위반, 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제 설립하시려는 분들의 이런 내용을 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예시. 감점 기준 예시인데 이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 여기 밑에 보시면 80점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설립할 수가 있는데 이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장기요양 요원의 기관 행정 제재 처분 이력, 그 행정 처분 받으신 이력이 있다든가 그 회사나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일을 했을 때도 행정 처분 받았던 이력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뭐 대표자가 되시거나 이런다 그러면은 좀 무리가 있다 이래 보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내용은 있는데 업무 정지일 총 누적입니다. 이거 합친 거예요. 다 180일 이상인 경우 지정 취소 폐쇄 명령 포함 또는 노인 학대 평가 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 처분 발생 시 20점. 이 그 행정 처분을 평가 조사하는 거 이거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새로 설립할 때는 20점 감점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업무 정지일이 이제 180일 이상인 경우 또는입니다. 또는 노인 학대 평가 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 처분 발생 시 20점. 또는은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요 밑에 이제 20점 이거 받아보면 여기서 뭐 다른 데서 하나 잘못하면 그냥 이제 설립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뭐 지정 취소나 뭐 폐쇄 명령 이런 거 당하신 분들, 그 노인학대 평가 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 처분 이 조사 거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이제 설립을 못 하신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요 부분에서 이제 20점 감점 됩니다. 요 내용하고 업무 정지일이 총 91일에서 80일 경우 15점, 감점 15점. 예, 감점 15점 이래 되고, 업무 정지일이 총 31일에서 90일 이하인 경우 감점 10점. 업무 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감점 5점. 업무 정지일이 뭐 30일 이하나 뭐 2달 안 되신 분들 그래도 이제 희망이 있네요. 보면 감점 10.5점이니까. 위 감점 기준은 6년 이내 업무 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6년 이내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기서 감점을 한다. 이거 위에 근데 제일 위의 경우 이거 180 이상인 경우나 뭐 평가 조사 거부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보통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좋은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이제 계속 할게요. 장기요양 요원의 행정 처분 이력. 급여 제공 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급여 제공 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 이제 그런 사람을 장기요양 요원에 이제 쓰진 않겠죠, 사실. 뭐 그런 분을 뭐 범죄 경력조에 이제 띄보면 나오겠죠. 보통 학대나 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 빼놔놓고는 뭐 다른, 근데 이게 노인복지법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공부했는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 35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범죄 경력까지 나오기 때문에 35조의 근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미리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고,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은 뭐 승인을 사실 안 받죠. 그렇게 안 내기 때문에 장기요양 요원은 별로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 요원 기관 행정처리 처분이 요 대표자나 법인 요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이제 아시고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급여 제공 이력.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자의 자점 휴폐업 사유가 행정 제재 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요런 경우 있는데 예전에 이제 폐업하기가 시원하니까 평가가 이제 올 때쯤에 폐업을 해버려요. 폐업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하면 또 다시 이제 평가가 뒤로 미뤄지잖아요. 그게 리셋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는 그런 게 이제 어렵다는 거, 그런 내용이 이제 보이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예, 이래 해가지고 이제 현지조사 해놔놓고 폐업하거나 매매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젠 다 나오니까 어차피 이제 그거 했는 거 보면 보이니까요. 이력이 다 남아 있으니까. 예. 요것도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급여 제공 이력 감점 기준 예시.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며입니다. 이상 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 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20점.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 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5점. 이게 지금 휴폐업 3번 이상이면 이런 분들은 이제 3번 이상이면서 이제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 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휴폐업 이력이 3번 있어도 뭐 이게 뒤의 경우 이제 휴폐업 이전 조사 시 부당 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 안 되면은 감점 안 당하니까 내 휴업 3번 했는데 큰일 났네. 이래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래 뒤에 부분 요 부분만 이제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계속 할게요.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면 휴폐업 이전 현지 조사 시 부당 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0점. 근데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휴폐업 이력은 있어도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 조사 시 부당 청구 등의 위반 사실만 없으면은 뭐 상관없고, 또는 이 현지 조사 부당 청구 등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하더라도 휴폐업을 한 게 없으면은 또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제 이상이면이니까 2가지 이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예, 요걸 아시고, 설치 기간의 운영 이념, 사업 목표 등의 공익성. 이 공익성이 내가 좀 의문이 가는데, 일단은 뭐 저희도 뭐 사업 계획서에 그렇게 적습니다. 공익 관련돼서 이제 좀 유익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뒤부터는 사실 비슷해요. 지금까지 했던 이제 사업 계획서는 제가 방송했던 것도 비슷하고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심사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 하는데 날짜가 뭐 지자체마다 뭐 다를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이제 한 달을 거쳐야만이 이제 된다 안 된다. 거기서 또 더 늦어버리면 한 60일 이렇게 가기도 한다 하네요. 예, 대표자 이전 기간 평가 결과 등, 뭐 예전에 대표자가 있던 기간에 이제 평가 결과가 뭐 이건 제가 물어보니까 뭐 C까지 이렇게 C까지는 뭐 그렇게 뭐 보진 않는데 D나 F 만약에 받으셨다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하시고, 예. 운영 규정 여기서 이제 요까지 이제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이제 50점 제일 큽니다. 그냥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이 이제 요게 50점인데 제일 많죠. 예. 그리고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이래 되는데,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운영규정 급여 제공 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요게 제가 볼 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별표 10, 이제 운영규정 이런 거는 별표 10을 얘기하고요. 보니까 이제 노인복지법 이런 거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된 이제 인력이나 뭐 이런 거 별표 9, 별표 10 뭐 다 있죠.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아마 이제 적정하게 했는지 본다. 별표 9 같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별표 9 같은 경우는 인력 기준 뭐 이런 거 시설 기준 뭐 이런 걸 이제 보겠죠. 별표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 뭐 운영 규정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죠.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보면은 이제 법제처 보면은 이제 뭐 이거 많이 보셨죠. 우리 별표 9는 많이 봤고, 별표 10도 있고, 이제 제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거 우리랑 이제 상관 있는 건 보시면 돼요. 예. 별표 9, 10 뭐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예. 요런 내용이 있나 요걸 보는 게 좋대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급여 제공 지침 및 운영 규정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제가 저 운영 규정 편 거기 사업 계획서 편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교육 계획 관련해서 그런 문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업 계획서나 운영 규정 이제 하실 때 그거를 이제 넣어 놓고요. 급여 제공 지침은 지침이 많거든요. 지침이 많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제가 좀 이따 올려놓으면은 그거 받아서 그냥 같이 첨부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서 내용을 빼시든지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노인복지법 이제 시행규칙을 따르냐 그거하고 이제 직원 교육이 적정하게 수행 말 그대로 교육입니다. 교육 계획입니다. 계획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누구를 시킨다 뭐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교육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적절하게 했나 이제 그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마련요. 이용자는 이제 그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상담이나 그런 내용도 이제 운영 규정이나 거기 사업 계획서에 보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그렇게 써놓아라. 이런 항목이 들어가면 된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여기 15점. 체크하시는데 아마 여기서 15점인데 이게 이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이것도 사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서 50점 여기 있죠.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요게 지금 몇 점 감점돼 버리면 사실 이 뒤에는 아마 감점 시킬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안 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건 안 된다 이래 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앞에 요 부분 이제 뭐 학대 이런 관련이 분명히 뭐 금전 학대나 뭐 노인 학대나 뭐 아니면 뭐 부정수급 뭐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런 걸 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게 이제 적발되셨을 때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심사자료,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면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이거 운영위원회 저번에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사회복지 사업법 그 36조 보셨죠? 기억 안 나세요? 예. 사회복지 사업법 이제 36조하고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24조를 보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뭐 5명 이상 15명 이하 뭐 이런 내용하고 운영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면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오세요. 지금 방송 잠시 스톱하고 보시고 오시면은 이거가 그래가지고 요 내용을 운영 규정 여기는 이제 사업계획 돼 있네요.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하면 여기 이제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넣어놓으십시오. 안 되면 사업계획서에 넣어놓고 운영위원회 뭐 운영위원회 제가 이거 물어봤는데 운영위원회 이제 사람이 지금 설립되기 전인데 어떻게 누구를 지정해 놓냐 이카니까 특히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르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누구를 대표로 누구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쓰라 하더라고요. 뭐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하니까 그 계획 이것도 계획이에요. 활용 계획이죠. 예, 계획. 예, 뒤에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 규칙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이거는 이제 예산서만 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뭐 회계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예산서만 내신다 보면 되고요.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계 이거 이제 보건소나 뭐 협약병원 뭐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예, 그렇게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이거를 어떤 보건소나 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는지 여부,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 참여 행사 개최 계획 등. 뭐 이것도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미용봉사 뭐 어떻게 하겠다, 뭐 누구 어디서 구하겠다, 어떻게 뭐 구청에 지자체에 가서 얘기하겠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보호자 또는 지역 주민이 뭐 어르신 어버이날이나 뭐 어르신 생신날 뭐 어떻게 와서 이제 행사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건 내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건데, 이 시설 설치 부채,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설치 부채 비율 준수 등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여기서 제일 웃긴 게 이제 차입금 사전 신고서 상 부채 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 등본, 자산 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이거를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아니 기관 설립 전에 차입금을 인정도 안 하는데 이거를 누가 내가 빚이 있어 이러면서 이걸 내겠냐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것처럼 그래 얘기하는데, 차입금을 인정 안 한다 하는 거 이제 분명히 아시고요.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 건축할 때 이제 뒤에 전에 이제 그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 차입금 사전 신고서 이런 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주간보나 다른 이런 급여 서비스 공동생활과정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에는 그 차입금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내는 게 나아요, 사실. 차입금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설립 전에 거는 무조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잡아주지도 않고, 이걸 왜 내야 되는지 사실상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걸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자기가 빚 있다고 그럼 얘기가 그 인정도 안 하는데 그걸 과연 낼까? 부채 상환 계획 적정성 이거 부채 상환 계획서 빚도 없는데 부채 상환 계획서도 안 맞아도 되겠죠. 그럼 누가 내가 이거 차입금을 인정을 해주지도 않는데 이걸 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자기 내락하는데 자기는 해라고. 부채 비율 수준 준수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 안 건전한지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누가 내가 빚 있어 하면서 이 차입금 이걸 낼까요? 인정도 안 해주는데 차입금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건 요양원에 관련돼서 그런 것 같고요. 우리한테는 사실상 그냥 빚 있어도 없다고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자산 현황서 이런 거는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거는 내도 차입금 사전 신고서 이런 거는 우리는 해당이 안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 저도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이거 차입금 인정도 안 하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차입금 인정 안 한다 하더라고요. 인정 안. 그 말도 애매하게 해요. 차입금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그냥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 전에도 이제 지정 허가제 이거 하기 전에도 이것을 이제 했죠. 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 등 사용하고 이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보는 거고. 이거는 똑같아요. 거의. 예. 장기형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하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되겠죠. 이거는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이거는 하겠다. 배상책임보험 가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돼요. 이건 전에 이제 운영규정에도 있는데, 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운영규정에도 이제 보이잖아요. 하면 여기 사업계획 돼 있는데, 이거 사업계획서에는 사실상 이거는 사업계획서에 넣으라는 이건 아니고 그냥 운영규정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규정에 넣어가지고 제출하시면 똑같이 보일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퇴직급여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말했는데, 이거 아마 퇴직급여 보장법인 것 같아요. 퇴직급여법인데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이제 적정하게 말했는데, 퇴직급여 넣으면 돼요. 이것도 퇴직급여 넣겠다고 이제 그 내용을 달에 얼마씩 차감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운영규정이 다 웬만한 운영규정이 다 있을 거예요. 퇴직금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퇴직급여 보장법일 것 같아요. 지급법이 아니고. 예.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포상휴가제도 등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이것도 이제 운영규정에 있죠. 예. 웬만하면 이건 다 전에 다 냈는 그 내용입니다.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공개 여부 등. 이거는 이제 워크넷에 낸다든가 올린다든가 공단에도 이제 인력 구하는 데 있죠. 거기서 이제 해놨는 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워크넷이 제일 이제 이 사람들이 인정을 잘 해주니까, 워크넷이나 이제 공단에
그 홍대 우리 포털에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공개 모집한다 이런 내용, 그런 내용에서 그렇게 모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 연 1회 이상 및 조치 계획 등 직원의 건강 관리를 위한 계획 마련 여부. 이제 건강 검진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겠다 이런데, 나이 드신 분은 뭐 1년에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 하겠다 아니면 뭐 2년에 한 번 하겠다 뭐 이런 걸 그 적으시면 되고요. 그것도 이제 전에 이제 운영 계획국이 보시면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안 올렸구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제가 다 올리면은 여러분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로. 자료를 제가 올리고 있는데, 올려가지고, 그거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런 운영 규정에.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이거는 비슷해요. 전에랑.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마지막으로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 절차 마련 여부 등, 이거는 이제 뭐 직원 상담, 직원 이제 그 고충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보통 이제 상담이죠. 상담이고 뭐 그런 매뉴얼, 뭐 어떤 기관에는 그런 매뉴얼까지 있던데, 그분도 이제 대단하시던데 보니까 어떻게 이제 직원들이 뭐 집단 왕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일하는데 어려움, 뭐 힘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되더라고요. 이것도 뭐 사실 제가 물어보니까 담당자들한테 이 내용이 있으면 된다요. 그냥. 그러니까 예전하고 별로 달라진 거는 이제 이 앞에 이 부분, 이 코드로 거의 나온다고 보시고요. 노인복지법으로 이제 노인복지시설로 나온다고 보시고, 이 앞에 이제 큰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감점되는 거죠. 이 감점되는 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요게 이제 사실상 안 되면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 마지막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이 지자체별 심사 항목 등 이제 지자체별로 달라요. 요것도 이제 지자체별로 달라요. 나오는 게. 좀 이따 체크리스트 보여드릴 건데, 지자체별로,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거 아시고, 이 마지막에 이제 소방 안전 보안 장치 마련 여부 등, 이제 요게 뭐냐면은 소방시설 검사 완공 증명서로 이제 된대요. 되고 구조대를 넣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구조대 나오면은 사실상 구조대 있는지 없는지 소방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방시설 검사 완공 증명서로 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바탕으로 이제 그 지자체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요. 지자체마다 다른 내용인데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보면 요 이제 기준에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이게 근데 모니터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아까 그 50점 뭐 있죠.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적절성, 자원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지자체별 심사 항목, 이제 소방안전 보안 장치 마련 여부. 이게 보면 다 똑같아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운영 규정 몇 쪽, 사업 계획서 몇 쪽, 몇 조에 있다. 아니면 운영 규정 몇 쪽, 몇 페이지 몇 조에 있다. 이렇게 옆에 다 쓰셔야 돼요. 써가지고 그 서류에 찾기 쉽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아까 그 내용이에요. 다. 아까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 있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요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심사를 하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몇 페이지에 있다. 요걸 다 찾아가고 여기 자료 있죠. 여기다 다 적어 주셔야 돼요. 몇 페이지 몇 조, 몇 페이지 몇 조, 이래. 운영 규정 3페이지, 뭐 10조, 12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한다는 거 보고, 아마,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차이.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소방시설 검사 완공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내는 지자체 있었고 안 내는 데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제는 그런 거 따지는 거 없이 전부 다 노인복지법으로 이 코드 기관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전부 다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짧게 영상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이 메일이 이제 오시는데 보면은
말씀을 하시는데 주위에서도 그렇고 지정제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가제죠. 허가제 이제 허가 내주는 게 승인이 나는 게 어떻게 나나 이런 걸 궁금해하고 뭐 많이 차이가 나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더욱더 이제 이력 같은 걸 더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이력을 많이 보고 그 이제 이 사람이 그 적절한가 요거를 이제 더 평가하는데 거의 30일이나 걸릴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30일이 이제 최소 30일이 걸릴 거고요. 예. 그게 세입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그 세 부담이 조금 더 높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코드 기간이니까 물론 뭐 다른 일도 할 것도 조금 더 늘어나겠죠. 3코드 하신 분들보다 뭐 입소자도 보고해야 되고 뭐 직무교육, 보수교육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되고 이제 복지 시설로만 나오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코드는 신청을 아예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별로 없는데 전에 이제 뭐 그런 이력이 있으면은 하긴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서류는 뭐 거의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내용이 옛날에는 뭐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운영 만약에 뭐 이 두꺼운 거 이렇게 갖다 주면 운영 규정 같은 거요. 그냥 뭐 보지도 않고 통과시켜줘 딱 하면 지금은 이제 본다. 그 차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 저기 이제 심사 기준표에 있는 거를 다 넣어 놓으시면은 예를 들어 뭐 사회복지 사업법 36조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그 항을 넣어 버리십시오. 그냥 안 되면 그냥 몇 조에 의거한다 이래 버리시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뭐 사회복지법을 그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공무원들도 다 아니까 사회복지 사업법 찾아보겠죠. 뭐 35조 36조 뭐 20, 뭐 신규칙 24조 뭐 이런 거 찾아보겠죠. 운영위원회 관련해 뭐 만약에 뭐 자격에 관한 거 뭐 35조 뭐 찾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볼 거니까 그 내용을 안 되면은 내가 뭐 쓰기 어렵다 이랬다 하면 운영규정에 사업 계획서에 넣어버리십시오. 그냥 몇 조에 의거한다 하면서 예 그렇게 저 하시고 이 저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제가 빨리 올리고 빨리 초대 드릴게요. 예, 우리 그 구독자님들, 우리 전우님들 일하시기 조금 더 편하라고 그렇게 올리고 각종 양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제가 있는데 정리가 되면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 수고하셨고요. 뭐 조금 궁금해하셔가지고 오늘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네, 다음에는 제가 다음 한 주말쯤에 지금 영상 하나 조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서 부분에서 조금 이제 더 궁금하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좀 수정을 했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